자가 조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연스럽고 무조건 편하고 무조건 예쁘고 무조건 안전하기만 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문제는 가공을 하고 나서도 또 한 번 변합니다. 질량이 다르죠. 밀도가 다르고 와핑 현상이라고 합니다. 휘는 방향을 대강 예측을 할 수는 있어요. 재수술의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미소의 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입니다. 첫 번째 코 성형일 때 늑연골을 쓰는 경우에 또 관련해서 질문하신 게 실리콘이 무서워서 늑연골로 콧대까지 하고 싶은데 늑연골이 시간 지나면 휜다는데 왜 그런가요? 라고 질문하셨어요. 이걸 이제 저희들이 와핑 현상이라고 합니다. 와핑이 이렇게 휜다는 얘기예요. 늑연골은 원래 직선 모양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삥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이제 곡선을 갖게 되는데, 문제는 저희도 이제 뗀 다음에 직선 모양으로 만약에 깎아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지지대로 쓸 때는 그런 현상이 많이 영향이 적고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, 이제 콧대 보이는 위치에 직선의 느낌으로 넣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늑연골을 콧대 쪽에 넣는 거를 미용상의 목적으로 잘 쓰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죠. 자, 이걸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. 그 중에 이제 기본적인 거는 뗀 바로 직후의 모양과 떼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변하는 모양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미리 채취하고 난 다음에 뭐 식염수에 담궈 놓고 이제 모양이 더 변하게 놔둡니다. 그래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가공을 하려고는 하는데, 문제는 가공을 하고 나서도 또 한 번 변합니다. 간단히 얘기하면 원리는 그런 거예요. 늑연골을 떼게 되면은 원통형의 이렇게 굵은 활 같은 모양의 그런 형태인데, 뼈라는 게 원래 자체가요, 겉에 부분하고 또 안의 부분이 다릅니다. 질량이 다르죠. 밀도가 다르고. 그렇기 때문에 겉에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주 단단한 판이 둘러싸고 있긴 하지만 안에는 무른 성질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. 그걸 깎아보면 안에는 좀 물러요. 그렇기 때문에 안에는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칼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깎을 수가 있고, 겉에가 좀 더 단단하고 한데, 물론 이제 연골이기 때문에 자르거나 가공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깎아놓고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딱딱하고 여기는 부드럽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다 잘라버리고 이럴 수도 없어요. 왜냐면 양이 충분히 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 걷어내고 나면 얼마 안 남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와핑을 피하는 방법이, 일단 채취하고 나서 충분히 시간을 줘서 와핑을 더 일어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공을 한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카빙하고 나서 균일한 그 밀도의 조직이 아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,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휘는 방향을 대강 예측을 할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쪼그라들면요, 안쪽에다가 칼집을 넣으면 이게 약간 이쪽으로 벌어집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와핑을 좀 더 컨트롤하거나 이제 조절하긴 하는데, 문제는 이게 안에서 또 아물는 과정이 쭉 오랜 시간에 또 여러 가지 팩터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시간 지나면서 약간 더 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이게 또 다르죠. 피부가 좀 두툼하신 분들은 약간 휜 건 별로 문제가 없고 약간의 굴곡도 커버가 되죠. 근데 얇으신 분들은 그게 잘 보입니다. 그래서 재수술의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리 설명을 잘 듣고 그런 영향을 알고 수술을 결정하시기를 제가 권합니다. 또 관련해서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. 콧대로 늑연골 수술을 한 지 혹시 이물감 때문에 제거를 하려는 경우 제거가 잘 되나요? 그리고 콧뼈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유착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.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이물감이라고 하셨는데요. 이물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자가 조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연스럽고 무조건 편하고 무조건 예쁘고 무조건 안전하기만 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이물감이 그럼 왜 생길까? 내 건데. 자,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리고 딱딱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느낄 때는 약간 땡긴다라고 할 수도 있고, 여기가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,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자, 근데 제거 가능하냐? 가능합니다. 제가 얘기했지만 수술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, 사실 웬만한 건 다 제거가 된다는 얘기예요. 제거하기 힘들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, 대표적인 게 야매로 주사 맞은 거 얘기한 게, 이유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떼면서 손상을 주고 하는 게, 그렇게 많은 부위에 촘촘히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통째로 다 드러내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제거가 가능하긴 하지만, 그래서 그런 불규칙하게 막 넓은 부위에 아주 촘촘히 박혀있고 하는 거는 힘들다. 그 다음에 코랑 콧뼈랑 유착이 되느냐. 자, 유착 부분은요,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. 자가 조직이니까 생착이 될 거고요. 일단 생착이 되면은 잘 살아있고 남아있을 건데, 뼈를 감싸고 있는, 보호하고 있는 골막, 늑연골
골격이나 뭐 이런 뼈 이식을 만약에 직접 한다고 하면은 굳이 골막 밑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. 실리콘을 골막 밑에 넣는 이유는 고정을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보통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거도 되고 뭐 유척도 별 문제는 안 될 건데, 단 그 단단한 게 얼마나 큰 양의 얼마나 무게가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느냐에 따라서 약간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코에 뼈의 변형이 올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그건 또 얘기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,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거나 교정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. 끝으로 자가 늑연골이랑 기증 늑연골이랑 어느 게 좋나요? 자가는 비싼데 가슴에 흉이 남을까봐 걱정입니다. 겁이 납니다. 라고 하셨습니다. 이거는요, 자가가 좋습니다. 기증은 편한데 생착률, 모양, 지속성 이런 거가 아무래도 다 부족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. 그리고 자가 늑연골, 흉이 많이 남을까 걱정이에요. 이거의 선택의 기준은요, 몸에 흉이 요만큼 남아도 더 좋은 걸 가겠다면 저는 무조건 자가 늑연골 권합니다. 흉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남는 분들도 계세요. 흉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심한 흉도 있지만 봐줄만 하거나 그냥 별로 신경 안 쓰이는 흉이 많잖아요. 그래서 가슴 밑선 유방 성형 하신 흉터보다 제가 볼 때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너무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실 필요는 없고요. 자가 늑연골을 코 성형을 원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고민되신다라고 하면 제가 드린 설명을 들으시고 참고하셔서 본인한테 더 맞고 필요한 코 성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미소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이었습니다.